기하학적으로 건조한 형태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건축 이 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자신의 견해를 쌓아가는 것은 자신의 건축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6살의 가우디는 건축 역사를 통해서 익티누스가 만들었다는 피갈리아 아폴로 신전과 리시크라테스의 기념비를 통해서 건축 작품 그리고 건축 역사를 살피는 하나의 건축관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피갈리아 아폴로 신전 이야기와 붙어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가우디의 장식적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가우디는 코린티안 주두가 처음으로 발견된 피갈리아 지역의 아폴로 신전, 익티누스가 만들었다고 일컬어지는 이 아폴로 신전을 주제로 기하학적인 형태가 그렇게 반복되고 난 이후에는 일반 형태와 관계없는 자연의 무언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연속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피갈리아에 있는 아폴로 신전과는 달리 이런 얘기죠. 이와 달리 리시크라테스 기념비는 지나치게 과장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다각형을 층층이 쌓아 올린 정사각형 기단 위로 무거운 원통이 놓여 있는데 이는 기둥으로 만든 고가를 거대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처럼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들이 주도한 곳에는 모름지기 더욱 정밀한 자연 외에는 무엇도 올 수 없는 법이다. 피갈리아 아폴로 신전에는 아칸서스와 꽃, 나무 줄기가 빠질 수 없었고 그곳의 천정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 주두를 위해 코린티안 주두죠. 잎사귀와 개구부를 가진 하나의 막이 되어야 했다. 크기와 재료, 도안과 구성, 시공과 빛, 그리고 놀랄 만큼 그리스적인 창조물의 표본은 에렉테이온의 주두이다. 이제 또 에렉테이온의 주두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에렉테이온의 주두는 명암으로 풍성해진 몰딩을 다루기 위한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8m 문양을 두른 띠는 조각을 통해 더욱 영속적인 것이 되었고 기둥의 홈도 더욱 짙어져서 주두 전체는 기하학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들로 충만해졌다. 자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이런 변화를 지배하고 마무리하는 손길로 흔히 사용되며 이것은 아름다움과 형태가 타래처럼 얽힌 하나의 머리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익티누스가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피갈리아 아폴로 신전에서 기악 그러니까 그 끝에는 짠 하고 아칸서스 나무잎 그리고 팔메타 등으로 이 조합을 중화시키고 이 조합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성질을 중화시키고 그것들을 지배하기 위한 자연의 형태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의 가우디가 나쁜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 리시크라테스의 기념비를 보세요. 다각형 위에 다각형 올리고 다각형 위에 원통을 올리고 원통 위에 원뿔을 올리고 기하학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지배할 만한 다른 원리 아니면 이 기하학에 단단하고 건조하게 반복되는 이 기하학을 중화시킬 만한 무언가가 없다면 이 건축물은 충분히 완성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글 말고 다른 글에서 가우디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냐면요. 하모니, 조화. 조화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그러므로 조화로울 리도 없다. 조화는 아름다움의 근본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가우디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읽어서 머릿속에 하나로 종합하기로는 가우디는 이 조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적인 것, 기하학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의 디시플린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형태가 우리 사람들에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더 진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했었던 이야기는 어제 했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익티누스가 만든 피갈리아의 기념비와 리시크라테스 기념비는 둘 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지만 하나는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는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셈이죠. 에렉테이온의 주두와 여상주, 가리띠아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자 모양을 한 상주들의 의미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번엔 규모와 장식의 문제를 가우디가 거론할 것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